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소멸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이 시간에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봤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제317회 정례회를 마치고 폐회연을 가졌습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선 22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 초중고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9%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가 황령산 터널 인근에 자리해 지역에서 고립된 대동골 일대를 문화체험 공간으로 탄생시킬 계획입니다. 요즘 추위만큼 꽁꽁 얼어붙은 우리 지역 경제에 hun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골목 상인들은 지금이 코로나19로 고립됐던 때보다 손님이 없어 더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도 지역 특성을 잘 살려 고객의 발길을 끊이지 않게 하는 곳도 있는데요. 먼저 보실 리포트는 기존에 있던 환경에 지역 특성에 맞는 이야기를 담아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수원 화성의 행궁마을 이야기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기자기한 카페와 음식점으로 가득한 거리. 화성 행궁을 품은 마을, 수원 행궁동입니다. MZ세대부터 중장년층, 가족과 친구, 연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명소답게 추운 날씨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건물도 안 높고 해가지고 그리고 감성 있는 카페 많아서 자주 와요. 카페 갔다가 저기 성곽 걷고 이렇게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트리와 장식, 반짝이는 조명으로 연말 분위기를 느끼다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성곽길 풍경. 이른바 행리단길로 널리 알려진 행궁동 일대는 고즈넉한 한옥과 어우러진 색다른 볼거리로 특히 MZ세대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4번은 오는 것 같아요. 일단 사진 찍을 때가 많고 카페도 다 그런 인스타 감성을 사장님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되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상인들은 수원 화성 행궁 풍경과 어우러지면서도 트렌드를 놓치지 않도록 인테리어와 메뉴를 다양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문화재들이 뷰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장점으로 활용을 해서 포토존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옥 컨셉의 음식점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연령에 상관없이 젊은 층부터 어르신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실내 인테리어나 메뉴에도 신경을 썼고요. 지역 상인들의 다음 목표는 방문객들이 더욱 오래 머무르는 행궁동을 만드는 겁니다. 이를 위해 마을 축제와 연계한 이벤트, SNS 홍보는 물론이고 플리마켓을 비롯한 상인의 차원의 행사도 늘려간다는 포부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체류 시간이 굉장히 짧으세요. 이제 식사하시거나 커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즐길 거리, 볼거리, 체험할 거리를 이제 늘려서 체류 시간을 늘려. 수원화성 일대에서 풀어가는 VR 게임 수원화성의 비밀. 수원시는 내년 3월 체험 구간을 늘리고 상점 안팎에서도 게임을 이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디지털 콘텐츠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이 행리단길이 단순히 먹거리 이외에도 다양한 수원화성 배경으로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원화성 일대에서는 문화재 야행과 능행사를 비롯한 굵직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화성 행궁을 품은 관광지 행리단길. 지자체와 지역 소상공인들은 보다 많은 관광객이 보다 오랜 시간 행궁동에 머물 수 있도록 즐길 거리를 계속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이 수원 화성의 행궁동처럼 오래전부터 있어온 공간에 새바람을 불어넣은 곳도 있지만 없던 것을 만들어 새로운 문화를 심는 데 성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즐겨 찾고 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양평군 이야기인데요. 이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2년 추진됐던 아트로드 조성 사업이 양평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TV 신승훈 기자입니다.
2차선 길을 따라서 주변에 전시 공간이나 갤러리 카페가 들어서 있는 국지도 88호선 일대입니다. 강상면과 강하면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변에는 과거 20여 개의 문화예술 공간들이 자리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2년 520억 원 규모로 추진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사업이 무산된 후 다수의 공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것으로서는 이 시설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과 전시장들이 남아있어 다시 한번 아트로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강상 강하 아트로드 포럼은 올해 두 번째 행사를 열었습니다. 포럼 측은 아트로드라는 이름으로 예술 작품들의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일반 관객들의 참여를 쉽게 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최대한대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양평군의 핵심 과제에도 담긴 아트로드 계획은 양평군의 문화도시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따라 강상과 강하, 양강섬, 굴림미술관 등의 문화 인프라를 연결하는 방안이 모색 중입니다. 양평 예술인에 대한 DB 작업을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는데도 설문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양평군 군민들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그런 걸 좀 같이 좀. 문제는 양평군이 올해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등에서 393억 원 등 모두 6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년 신규 사업이 사실상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아트로드 사업의 재추진도 이 같은 맥락에서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이렇게 소상인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은 상인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기에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겁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명 먹거리 관광지가 된 충남 예산시장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될 듯한데요. 예산시장은 자타공인 음식점 사업의 천재란 별명을 얻은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씨의 직접적인 지도로 전국에서 유명한 먹거리 관광지가 됐습니다. 이 성공을 계기로 충청남도 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백 씨와 손잡고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를 만들어 경제적 파급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호석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예산시장.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협력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메뉴입니다. 백 대표가 직접 나서 사과 등 예산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의 개발을 돕고 전 세대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이 마련됐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여기 와서 장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런 기회 자체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신나게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많이 오르고 있고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6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꾸준히 영상이 업로드돼 큰 홍보 효과를 누렸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다른 전통시장의 바가지 요금과 달리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고요. 네, 맛도 되게 맛있습니다. 네, 드셔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개장 11개월 만에 약 270만 명이 시장을 방문했고 연말까지 방문객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 가운데 다른 지역 방문객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예산시장의 인기에 힘입어 예당호 출렁다리와 수덕사 등 지역 내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도 늘었습니다. 올해 예산군을 방문한 방문객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산군과 백 대표가 함께 기획한 지역 축제도 잇따라 성공했습니다. 올해 9월에 처음 열린 예산 맥주 페스티벌은 당초 예상보다 3배 많은 25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또 예산장터 삼국축제의 경우 역대 최다 관람객인 42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가 또 계속 아이디어 나오면 관련 사업 찾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수시로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과 금산 등 충남 지역 다른 지자체도 백 대표와의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홍성 바비큐 축제의 경우 더본코리아에서 특수 제작한 화덕과 유명 유튜버의 바비큐존 등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결과 축제 기간 3일 동안
홍성구민의 5배 이상인 50만 명이 축제를 방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버스와 숙박업소가 매진되는 등 경제 효과는 약 39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홍주 읍성 주변 식당은 물론이고 홍성 군 내 대부분 식당의 매출이 2배 이상 올랐고 숙박업소의 경우 인근 덕산까지 만실되는 등 축제의 가시적 효과를 이번에 체험했습니다. 올해 전통시장과 축제를 통해 충남 곳곳에서 입증된 백종원 대표의 효과. 내년에는 애산에 방치된 공장 등 지역 내 숨겨진 자원을 발굴해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대학동은 사법고시제도 폐지로 고시생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고시촌은 공실이 되고 주변 상가들도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를 맞았었는데요. 그런 우려를 싹 걷어내고 창업 중심지로 빠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관악구가 이곳에 벤처와 스타트업 1000개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정도로 창업 기회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 고시생만 4만 명 이상으로 추산됐던 관악구 대학동. 사시 폐지 이후 현실이 된 고시생의 이탈은 공실 증가, 가게 폐업 등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게 침체 우려에 휩싸였던 고시촌. 지금은 창업 열기가 대신합니다. 2020년 5곳이었던 관악구의 창업 보육시설은 올해 16곳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9곳이 대학동과 인접한 삼성동에 들어섰습니다. 여러 육성 사업과 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저렴한 임대료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 사무실 공간 얻기가 참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걸 안정적으로 일단 해주시는 게 너무 좋고요. 근데 이제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계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도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도와주시니까. 지난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은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기반시설 확충 등 더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대학동을 비롯한 관악 S밸리가 한층 매력적인 창업 후보지로 떠올랐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관악구는 민간시설 입주 기업까지 포함해 500개 이상의 기업이 지역에 유입됐고 3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합니다. 직접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서울대 근처에 있는 대학동, 낙성대동 일대에 우리 벤처 창업밸리로 집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는 일자리가 향상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는 다시 관악구에서의 성장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지난해 관악 S밸리 소속 기업 한 곳이 CES 최고 혁신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에도 2곳의 혁신상 수상 스타트업이 배출된 점 또한 청신호입니다. 관악구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만큼 더 많은 벤처와 스타트업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이전과 들어온 이후의 기업들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S밸리가 단순히 꿈은 아닐 수 있겠다. 신림 창업밸리, 서울대와 함께하는 창업 히어로, 민간이 조성한 창업 공간까지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가 대학동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젊고 우수한 인재 유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역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동은 명실상부한 벤처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관악 S밸리의 다음 과제는 팁스타운 유치. 다양한 민간 벤처 육성 기관을 팁스 운영사로 지정해 투자와 보육은 물론 연구개발 자금까지 지원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벤처 또는 스타트업들은 국내 시장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마켓을 목표로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것을 다양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팁스타운이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때 위기라 불렸던 대학동은 젊은 창업 인재들이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기회의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고시촌이란 과거를 뒤로 하고 창업촌이란 미래를 향한 지역의 움직임이 속도를 냅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제317회 정례회를 마치고 올해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의회는 앞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즉각적인 시정이나 처리는 319건, 향후 시정 반영은 536건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의회는 또 18건의 조례안도 의결했습니다. 버스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비롯해 도시계획 변경 공공기여 협상에 시의원을 포함시키도록 한 조례 등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서가 채택됐고 교육청 예산의 임의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도 채택됐습니다. 특히 의회는 교육청 예산 임의 집행과 관련해 특위에서 60여 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교육 교부금에 의존한 재정 책임성 부재와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해온 방만한 준법의식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차 본회의 마지막 5분 자유 발언은 강주택, 최도석 의원이 나왔습니다. 강 의원은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심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장애 등록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최 의원은 현 정부와 정치권의 수도권 중심 행정을 비판하고 부산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요구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비수도권 부산 부활의 계기가 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정치적 잣대로만 쳐다보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서는 부산의 그 어떤 몸부림으로도 부산 발전과 부산 부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정례 폐회 후 대회의실에서 폐회연을 열고 의정활동 성과 발표와 유공자 시상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내년 첫 회기인 제318회 임시회를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13일간 엽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지역 초중고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9%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등은 줄어든 반면 신체폭력이나 강요, 따돌림의 비율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부산에서는 4월 10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을 통해 초중고 633개 학교 22만 4천여 명 중 92%가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피해 응답률은 1.9%로 전국 평균과 동일했지만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4%, 중학교가 1.2%, 고등학교 0.3%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0.3%, 고등학교는 0.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작년보다 언어와 사이버 폭력 등은 줄어든 반면 신체폭력과 강요, 따돌림의 비율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반 학생이 46%, 다른 반 학생 32%로 가해 학생의 87%가 같은 학교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폭력의 71%는 학교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시교육청은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과 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초등학교를 어울림 프로그램 중점 운영학교로 지정해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황령산 터널이 개통되면서 터널 위 인근 지역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남구가 황령산 터널 인근에 자리해 지역에서 고립된 대동골 일대를 문화체험 공간으로 탄생시킬 계획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령산 터널 위에 자리한 남구 대동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섰지만 황령산 터널 진출입 지역이다 보니 지리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부산시 15분 생활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동골 문화센터를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부족한 생활 인프라 공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등 낙후된 이미지는 벗을 수 없었습니다. 남구가 이번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생활 서비스 향상에 나섰습니다. 아파트가 개발이 되고 주민들이 많이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사실은 부족한 곳이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부족한 주차 부분도 확보할 거고 이번에 도시 재생으로 인한 사업을 통해서 아마 대동골이 복합 예술 공간 또는 주민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정말 뛰어난 곳으로 개발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유휴 국유지 일대를 대동골 가족 복합 문화공간으로 꾸밉니다. 앞으로 3년 국비 30억 원, 시비 25억 원을 포함해 총 130억 원을 투입하고 기존 문화센터와 구름다리를 연결해 물리적으로 단절된 지역도 이을 예정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등 세대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벌써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북구가 부산시 주관 지역복지 분야 종합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북구는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 기반 조성과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활성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로 북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일 서구의회는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해 지속가능 도시재생연구회 운영 결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방소멸 위기해법으로 서구 지역성에 맞는 해양치유 플랫폼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생활인구 유입에도 힘써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